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출을 감소시키면은 뭐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한테는 좋지 않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다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출이 높였으니까 반도체 수요 계속 꾸준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도 되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을 조금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좋은 이제 인사이트 그리고 냉정한 인사이트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금리 동결 이후 향후 금리 방향과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 사실 이번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이 반대표가 3표가 나왔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표가 3표가 나왔는데 이 반대표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온 것이 사실 2016년도 이후에 최고 신기록이라고 하죠.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됐다가 다시 긴장화됐다가 하는데 지금 80불 위에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너무 비싸면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준다라는 것을 사실 미국이 오랜 기간 경험을 해왔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죠?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해서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를 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율동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소비를 앞당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연준에서 가장 경계를 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4월에서 5월 유가가 100불 넘게 올라가고 거기서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다행히 헤드라인 이제 물가 지표는 당연히 높게 나오는데 에너지 가격을 뺀 이 근원 물가 지표를 보면은 다행히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빠진 상황은 되게 좋았는데 지금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다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그럼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경기 상황이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실제로 경제 성장률도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기업들의 신규 기술 투자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죠. 오히려 과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지표 좋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지금 나름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망가지거나 혹은 부러질 걱정은 없으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고착화되는 그림을 빨리 막아내자라는 어떤 이런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거죠. 게다가 이번 FOMC, 그러니까 지난 FOMC도 그렇고 지금 캐비너시 의장이 새로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FOMC가 열리는 거 보면 지금 향후 이제 금리를 컨센서스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죠. 지금 원래는 이 전임 체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금리를 올릴 거다 내릴 거다 그런 것들을 많이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나오는 지표, 물가 데이터를 보고 경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여기에 더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연준이 캐비너시 의장이 한 말이에요. 연준이 단기간 안으로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그럼 물가 못 잡는다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30년물 국채 금리가 5.2%를 넘어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저는 금리 정책이 지금 한국 증시에 주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도체 투자 심리가 어떻게 살아날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 과거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계속 올려가는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절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겼고요.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지금은 이 반도체 사이클의 유무 여부가 지속 유무가 훨씬 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만 놓고 보면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9월에 금리 인상 25bp 인상할 가능성이 65%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9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맞고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 유무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미칠 영향과 미 보유자 매수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소 상반되게 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나왔는데 메타는 되게 부진하게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출도 그리고 주당 EPS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분기에만 2분기에만 이 지출, 캐펙스 지출에 들어간 규모가 이 358억 달러가 그렇습니다. 하나로 한 48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대규모의 지출을 했는데 중요한 게 클라우드 애저 매출이 43% 증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AI 쪽에다가 지출, 서버에다가 지출을 한 것이 그대로 유로 클라우드 서비스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한 만큼 AI 쪽에서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연간 캐펙스 지출 같은 경우는 근데 더 늘리진 않고 유지하는 정도에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메타죠, 메타. 메타 같은 경우는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당 EPS를 크게 하회를 했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13%나 역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메타 한번 들여다보면 지출, 이번 2분기 때 얼마나 지출했냐? 310억 달러 지출했습니다. 하나로 한 45조 되나요? 많이 지출을 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90%나 급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른 거죠.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지출을 하긴 하는데 수익성이 지금 성장성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만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현금만 더 소진되는 그런 어떤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메타 같이 이런 AI에 대한 이 수익성이 지출 대비 안 나오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나중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캐펙스 지출을 감소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2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가 원래 컨센이었는데 이 하단을 1250억에서 130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지출을 늘렸거든요. 이번엔 늘렸는데 추후에는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감소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출을 감소시키면은 뭐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한테는 좋지 않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다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출이 높였으니까 반도체 수요 계속 꾸준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도 되죠. 해석에 따라서.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봐요.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 않죠. 만약에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걸 어떻게든 호재로 엮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악재로 조금 해석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수익성이 못 따라가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걱정들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뭐 고점 대비 50-60% 빠졌잖아요, 삼전 하이닉스가. 그럼 지금 정도면은 미보유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도 되냐 여쭤보셨어요. 지금보다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축소되는 걸 보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유지가 돼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심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일부 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조심스럽게 분할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